자, 오늘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열팽창 했고요. 그 다음 고체의 열팽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액체의 열팽창입니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열팽창하는 정도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일 때가 제일, 기체일 때가 제일, 그 다음에 액체일 때, 그 다음 고체일 때가 제일 열팽창 정도가 작다 그랬죠? 그래서 고체는 열팽창하는 정도가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다 그랬어요. 자, 근데요, 이 액체의 열팽창은요, 우선 첫 번째, 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고체보다는 커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실험 방법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요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요, 액체를 담아요. 그 다음에 유리관이 꽂혀있는 고무마개로 이렇게, 액체를 가득 담고요. 유리관이 꽂혀있는 고무마개를 한 다음에 얘를 가열하고 냉각시키면서 이 액체의 높이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액체의 높이가 높아져요. 왜?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 냉각시키면요, 액체의 높이가 낮아져요. 왜? 부피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액체의 열팽창의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가열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가열하기 시작할 때는 문제는요, 이 액체가 담겨있는 그릇 어떤 상태예요? 고체죠. 근데 고체도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가열하기 시작할 때는요, 누가 먼저 열받아요? 용기가 먼저 열받아요. 그래서 용기부터, 담겨있는 그릇부터 열팽창을 해요. 왜? 그릇이 먼저 열받으니까. 그래서 가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열하기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액체의 높이가 되려 가열했는데 줄어요. 왜냐? 담겨있는 그릇이 먼저 열받아서 열팽창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비슷한 원리예요. 그릇도 열팽창하기 때문에, 그릇도 열받아서 열팽창하기 때문에, 즉 용기도 열팽창하기 때문에, 그릇의 부피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실제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커요, 실제는. 왜? 담겨있는 그릇도 부피가 커지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요 액체는요 또, 세 번째, 액체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액체 종류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때요, 이 열팽창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누가 열팽창이 제일 잘 일어나냐면 알코올, 그 다음이 콩기름, 그 다음이 글리세린, 그 다음이 물, 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이때요, 이 알코올은 열팽창하는 정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온도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왜 온도계 안에 보시면 빨간 액체 같은 거 들어있죠. 사실 그게 알코올이에요. 선생님, 알코올은 투명한데요, 물 색깔하고 비슷한데요. 예, 안 보이죠? 그러면 눈금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라고 안에다가 빨간 색소를 탄 거예요. 빨간 물감을 탄 거예요. 자, 그럼 굳이 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온도계에다가 알코올을 쓰느냐? 알코올은 섭취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섭취하면 지장은 있어요. 근데 온도계에 들어있는 거 정도는 뭐 운 나쁘게 이렇게 우리가 입안에다 넣고 재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알코올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방금 얘기한 온도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음료수병 보시면요, 음료수, 우리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위에 좀 남아있죠. 이거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용량이 1.5리터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야. 왜? 위에 비어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띵 까먹으려고 얘네들이 위에를 비워놓은 게 아니라요, 꽉 채워놓게 되면 우리 여름에는 얘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음료수가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좀 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그죠?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또 한 가지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액체도 뭐예요? 열팽창하죠. 그래서 액체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다음, 휘발유 같은 걸 넣을 때는요, 여름보다 겨울에 넣는 게 좀 더 이득이에요. 왜? 부피가 줄어드니까 더 많이 들어가요. 자, 다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물의 특이성. 자, 이 물은요, 어떤 특이한 성질이 있느냐면, 부피가요, 부피가 기체일 때가 제일 크고요,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왜 우리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마개로 꽉 막고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 유리병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깨져요. 아니면 한겨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렸을 때 수도관이 동파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수도관 안에 들어있던 수돗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물의 특이성 때문에 물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죠. 0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물은 가열하더라도요, 0도에서 4도 사이 구간에서는요, 0도에서 4도 사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높아져도 부피가 줄어요. 왜? 물은 0도가 넘으면 녹아요. 그러면 고체였던 얼음이 녹아서 뭐가 돼요? 액체가 돼버리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요. 대신에 이제 4도가 이상 넘어가 버리면요, 4도 이상 온도에서는, 4도 이상에서는 이제 똑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해요. 자, 그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의 특이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뭐가 있냐면요. 물은요 4도가 될 때까지는 부피가 계속 줄어요. 근데 4도가 넘으면 다시 부피가 증가하죠. 즉 물은 4도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요. 4도일 때 부피가 제일 작다라는 건 밀도가 제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아래로 깔아앉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밀도 이러니까 밀도 뭐예요? 밀도 뭔데요? 그죠? 자, 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밀하냐, 그러니까 빽빽하냐. 즉, 뭐냐면 똑같은 부피만큼 잘라냈을 때 안에 입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입자가 빽빽하게 많이 들어있을수록 얘의 질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 떠올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벽돌 모양으로요. 쇠덩이로 만들고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벽돌 모양을 만드는데 하나는 쇠덩어리로 만들고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그럼 어차피 모양이 똑같으니까 부피는 똑같죠? 그죠? 근데 쇠덩이로 만든 건 들어보면 어때요? 무거워요. 근데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 가볍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을 비교하는 게 밀도예요. 그럼 밀도가 누가 더 큰 거예요? 쇠로 만든 거, 그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물이 담긴 수조에다 땅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쇠로 만든 건 아래로 쑥 가라앉는데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 위에 둥둥둥 떠있죠. 그래서 밀도가 큰 애일수록 아래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져요. 그럼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죠. 즉 물은 고체일 때가 부피가 더 커요. 얼음일 때가 부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밀도가 더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물이 담긴 컵에다가 얼음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깔아앉는 게 아니라 위에 둥둥둥 떠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4도짜리 물이 부피가 제일 작아서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래로 깔아앉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은 위부터 얼죠. 강물 얼 때 보시면 표면 윗부분부터 얼죠. 그래서 깨보면 밑에는 뭐예요? 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물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체의 열팽창인데요. 기체의 열팽창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액체나 고체나 액체는 물질 종류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근데 기체는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요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샤를. 그래서 샤를의 법칙. 기체 열팽창은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원소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최대 난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울 게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